정치와 시사를 영화 한 편을 보듯이 재미나게 설명해드리는 정사씨 나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기운이 하나도 안 나요. 기운이 없죠, 뭐. 좀만 한잔 하시죠. 네. 오늘 PD님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네. 생각으로 그동안에 출연료는 못 주고 참이슬린 하나 먹고 떨어져라. 그러니까요. 이게 네. 뭐 소속사에서 뭐 폐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작사에서 네. 폐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사람이 안 느는데 네. 방송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있느냐. 사실 예. 제가 술을 참 좋아하는데 네네. 오늘 참 쓰네요 이게. 제일 쓰네요. 왜냐하면 거의 폐지 명령 비슷하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여러분 탓입니다. 사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실 요거는 이제 좀 정리를 또 다시 한번 해야 할 얘기일 것 같은데, 민주당 혁신위가 발표한 그 대의원제 이게 폐지죠, 뭐 폐지 거의 뭐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축소. 그리고 공천제도 손질을 좀 봤는데, 네. 요거 좀 전반적으로 총평을 해주신다면? 일단 불필요한 논란을 너무 키웠다.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는데 혁신위를 띄운 것 자체가 불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들은 굉장히 만족해하세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민주당 안에서 이 당원들이 만족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일반 대중들이 민주당을 보면서 이번 혁신위가 참 잘해갖고 민주당이 혁신됐구나라는 거를 느끼겠느냐. 혁신위의 목적은 그거거든요. 네네. 근데 일반 대중들은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혁신위의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도리어 더 부정적으로 인식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무슨 생각들을 하시냐면 혁신위가 오늘 이걸 발표했으니까 정해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혁신위는 그냥 권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의원총회를 통해 갖고 이걸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개싸움이 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그 두 가지 지금 대의원 제도하고 그다음에 공천과 관련된 부분을 건드렸는데 저는 차라리 공천만 건드렸었어야 된다. 둘 중 하나만. 이 두 가지를 해갖고 이 전선을 확대시킨 게 되게 무의미하지 않을까. 그리고 민주당 당원분들 중에서 착각하시는 게 대의원제가 지금 표의 등가성을 얘기해서 대의원의 한 표가 일반 당원의 한 60표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국회의원 선거 공천이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당대표를 뽑을 때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전당대회는 내년 8월이에요. 네네. 1년이 남아있는데 지금 그걸 건든 건 조금 불필요한 논란을 더 짚혀서 공천이 가려지게 만든 것 같다라는 좀 아쉬움이 그렇죠. 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네네. 사실 그냥 일단은 이렇게 되니까 뭔가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했었어요. 예. 왜냐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네네. 그동안 사실 또 공천이 혁신위가 좀 지지부진하고 네. 좌충우돌하다 보니까 이번만큼은 좀 뭔가 시원했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또 일리 있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사실 그 둘 중에 하나 왜 굳이 공천제도만 손질하는 게 나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선거 전이니까 네. 공천을 잘 하면 예. 어쨌든 개혁적인 의원들이 많이 입성을 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 이후에 대의원 제도는 그 개혁적인 의원들이 주도로 바꿀 수가 있거든. 또 다른 그 숨통이 트일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만약에 하게 되면 저는 이제 흔히 말하는 반개혁 의원들은 대의원제를 갖고 엄청나게 싸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뭘 할 거냐면 대의원제를 양보하는 거지. 대신에 공천은 건들지 말자. 어차피 그게 목적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 대의원제가 지금 착시 현상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의원제를 표를 1대1의 등가성을 확보했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개혁은 맞는데 그 개혁을 포기하고 이 반개혁 애들은 내가 공천받을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는 게 지금은 더 급한 게 아닐까.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의원제를 계속 고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의원들조차도 네. 혹시 지금 현재 지도부가 조기 사퇴를 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렇죠. 예. 내가 당선되기 위해선 대의원 제도를 손보는 게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한 사람들도 있지 않겠나. 여기저기 뭐 생각들은 다 다르니까요. 그렇죠. 틀림없이 그 생각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어쨌든 간에 혁신위는 이렇게 던져놨어요. 네. 자, 이제부터는 이제 개싸움이 나긴 날 텐데, 그렇다면 만약에 뭐 누가 어느 편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쪽 편에는 없을 것 같은 의원 2명을 꼽는다면 얘네 둘은 절대로 한쪽 편은 안 될 것이다. 중립을 지킬 거다? 아니. 이쪽이 A면 이쪽은 B에 무조건 설 거다.
네. 예, 그러니까 A가 무슨 편이라고는 얘기는 안 할게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정청래. 그럼 여기는 누가 설까요? 윤영찬. 그럼 여기 정청래, 여기 그 윤영찬 또 밑에. 뭐 서론이라든가 고민정이라든가. 저는 뇌피셜. 무슨 편이라고 한 건 뇌피셜.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의원제를 찬성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우리 얘기 안 했으니까.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룹을 나눠보자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눠지지 않겠는가.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또 요즘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또 사람들이 금방 이렇게 또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혁신위는 이렇게 하면서 역사로 사라지지 않나.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근데 사실 큰 효과는 남기지 못했어요. 네. 그렇지만 사실 대중에게는 좀 부정적인 노이즈가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는 혁신위가 뭘 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하지만 이번 마지막은 그래도 그래, 요거라도 하고 갔구나. 네네. 오케이, 잘했다. 요 정도 박수는 그래도 김은경 그 혁신위원장한테 박수는 쳐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마음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네. 요번 혁신위가 남긴 건 많은 분들이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가정사를 알게 됐다. 그러니까요. 그거 말고는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좀 가슴은 좀 찡하더라고요. 짠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굳이 이 발을 안 담궜더라면 밝혀질 일도 아닌데. 네. 참 그러고 보면 정치라는 게 매정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금 이제 그 답답한 게 뭐냐면 당의 운명을 정치를 모르는 교수한테 외부인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애초에 실패를 그냥 담보하고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좀 정치인이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뭐 정치인은 아닙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혁신위원장이었다라고 하면 입법 권고를 했을 것 같아요. 입법 권고. 그러니까 이 당내 혁신으로 국한짓는 게 아니라 그걸 포함하는 어떤 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거를 입법 권고를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대박이다. 이런 법안. 근데 국민의힘이 안 받을 거거든. 그렇죠, 안 받죠. 그러면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걸 입법을 못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역공이 들어갈 수 그렇지, 있잖아. 역공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저는 주장하던 것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정년. 정년을. 다른 직군에서는 다 정년이 있는데 그치. 왜 70 먹은 사람들, 80 먹은 사람들이 계속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냐. 그래서 국회의원 정년 퇴임 65세 예를 들면 이거 대신에 여당과 합의해갖고 법안 처리하겠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거 입법 발의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국민의힘 쪽에 던지는 거야. 국민의힘 받을 리가 없지. 근데 만약에 국회의원이 65세 정년 퇴임이다라고 하면 일반 대중들은 관심이 확 갈 거 아니에요. 맞아. 민주당이 뭐 바꾸려고 하네. 그렇지. 근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네. 그럼 혁신위가 내놓은 법안이 그동안에 어떤 혁신이 했는데 기억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죠. 근데 이번 혁신위는 그러면 확실히 딱 맞아. 시그니처를 남길 수 있는 거고 민주당이 역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바꿔서 보면 이 국민의힘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라는 거를 던졌잖아요. 그렇죠. 얘는 민주당이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못 받는 걸 던지라는 거지. 야, 근데 참 그거 괜찮네요. 네네. 65세 이상은 야, 너네 국회의원 그만해라.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거든. 좋아하죠. 그게 싫어. 노인네들이 계속 하는 거 뭐 특권층인 것 같고, 근데 저걸 제한한다고 그러면 희열을 느끼는데 그렇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거야. 반대하지. 그럼요. 홍준표 반대할 것 그럼 같은데. 다 나가야 되는데 홍준표. 그걸 나한테 거기 다 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면 아까 이제 공천 얘기도 살짝 하셨습니다만 이제 개판 싸움도 날긴 나겠습니다만 그러고 나면 틀림없이 공천을 내가 못 받을 것 같다 하면 나가잖아요. 대부분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탈당을 한다면 이건 굉장히 그냥 예언입니다. 저희가 예언을 한번 해보는 거고 얘기거리 정도로 만약에 이 양반은 공천을 못 받을 것 같다 하는 사람이 있나요? 박지원. 현역 의원 중에. 현역 의원 중에. 사실은 지금 언급되고 있는 분들은 공천 다 받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공천을 못 받게 되면은 대중에 대한 인지도가 별로 없는. 그러니까 지금 이 공천 혁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번 혁신위에서 이제 제안한 게 하위 30%, 그렇죠. 하위 30%의 의원들을 평가해서 그들에게 한 40% 정도의 마이너스를 주자. 그래서 공천에서 떨어지게.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민주당 내에서 하위 30%면 우리가 못 들어본 사람들이야. 아예. 아예 못 들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얘네가 그냥
배제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애들은 다 받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진다면 초선들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이름을 잘 모르니까 뭐 있는지도 모르고. 아니 근데 그 평가는 이제 당에서 하는 거니까 네. 당에서 이 사람이 그동안 입법 발의한 거 아니면 뭐 네. 국회 출석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겠죠. 근데 그런데 결국은 그 평가를 하게 됐을 때 피해 보는 거는 그냥 우리가 모르는 의원들. 아예 뭐 활동도 특별히 그러니까 흔히 반개혁 세력들이다라고 해갖고 우리 지지자들이 싫어하는 의원들은 네네. 도리어 그거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 악명도 또 이름 날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 사람도 뭔가 했으니까 또 거기에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몰릴 거고. 맞습니다. 야,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압수수색했네요. 네네.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또 이재명 이제 당대표가 네. 8월에 뭐 네. 또 뭐 끌려간다 뭐 이런 또 썰도 있고 네네.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이야기가 아직도 좀 많이 꼬리표가 남아 있어요. 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당장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는 그 백현동 관련돼 갖고 8월 18일 날 네네. 소환 조사를 응하는 걸로 그렇죠. 아마 얘기가 된 예, 것 예.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두고서 장난을 친다라고 하는 게 딱 보이는 게 뭐냐면 지금 아직 회기가 임시국회가 안 열렸거든요. 안 열렸죠. 예. 지금 영장 청구했으면 그냥 바로 가서 영장 실질 있으면 받아야 돼요. 안 치잖아. 안 치지. 근데 왜 안 치냐라고 하니까 백현동 수사도 해야 되니까 소환 조사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6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근데 소환 조사를 18일 날 한다 그랬으니까 영장을 그 전에 그 8월 달 중에 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그럼 9월부터 연말까지 이제 국회가 열리니까 열리죠. 그렇죠. 연말 가까이 가서 아하. 국회 회기 중에 영장을 칠 겁니다. 이야. 그러면 이제 다시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네.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데 분명히 이재명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네. 그럼 근데 국회에서 투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건 무기명 투표입니다. 네. 그럼 국민의힘이 찬성 안 하지? 국민의힘이 뭘 하냐면 네. 반대를 하지. 네. 체포동의안에 반대를 해가지고 부결시켜 버리는 거야. 네, 네, 네. 근데 누가 부결했는지 몰라. 민주당 모르지. 또 봐라. 어. 저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라고 아, 이거 해놓고 장난한다. 이번에 또 반대해갖고 이거 부결시켰다라고 프레임 잡으면 대중들은 또 계속해서 이재명이 뭐가 있네. 검찰에서는 계속 또 수사 흘리고 그렇게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면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저 당대표 그 김상균 대표님이 머리가 너무 좋아. 네. 내가 보기에 국민의힘이 그런 머리가 없어. 내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체포동의안에 동의할 것 같은데 걔네들이 너무 머리가 좋아. 한 번 근데- 더 꼰 거잖아. 그렇죠. 저는 네. 그렇게 가는 게 저는 국민의힘이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요? 얘네가 악한 애들이지. 악한 다르지, 애들이지. 다르지. 그러니까 악한 애들이지 머리가 나쁜 애들이 아닌데 어. 우리 진영에서 잘못 생각하는 게 얘네 물론 나쁜 애들도 있어요. 몇몇 의원들은 나쁜 애들도 있는데 실제 그 당을 움직이는 거는 저는 브레인들이 있다라고. 그 있죠, 브레인의 있죠. 수준은 국민의힘 쪽이 악하지만 똑똑한 애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얘는 돈으로 움직이는 애들이니까. 네네네. 그러면 똑똑하지 않은 의원 한 명만 좀 귀속말로 어떻게 별로 얘는 똑똑하지 않은 거. 국민의힘? 네, 한 명만 또. 너무 많은데. 예를 들면 뭐 물론 뭐 황보승이라든가 물론 그분은 뭐 그쪽으로는 무소속인데요. 무소속이잖아요. 그분은 어쨌든. 그쪽으로는 천재인데 왜 무슨 말이야? 그쪽으로 그치. 알겠습니다. 그분한테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그럼요, 그쪽으로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좀 위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또 한번 좀 네네. 하나씩 좀 잡아봤고요. 자 그러면 국민의힘도 한번 다뤄줘야죠. 뭐 그렇죠, 또 그렇죠. 우리 또 우리 시사부로님이 또 한번 다뤄주실 텐데 국민의힘은 뭐 짧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이제 공천 시스템이 이제 가동되기 시작했죠. 그렇죠. 자기들끼리. 뭐 요거는 그냥 뭐 누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얘는 100% 안 될 거다. 네. 뭐 예언하시는 만한 분이 계신가요? 하태경. 왜 또 하태경은 무슨 뭐 어디 뭐야 그렇게 여기저기서 거론이 얘 빨갱이잖아. 왜 빨갱이야? 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네. 내가 보니까 회를 좋아해요. 회 좋아. 회 좋아하는데 일광횟집. 일광횟집이 해운대야. 오. 하태경 지역구야. 근데 그때 그 조폭처럼 회 처먹을 때 네. 하태경을 안 불렀어. 안 불렀어.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네. 전략공천설이 나와요. 네, 하태경 수도권으로. 죽으라고? 야 하태경은 이게 얘네가 수가 뻔히 보이는데 무슨 장난을 치냐면 하태경처럼 능력 있고 젊은 애들한테 인기 있는 애들은 네. 수도권에 전략공천을 해야 된다.
명분은 좋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해운대는 어차피 국민의힘 간판 달면 되는 거니까 되는 거죠, 예. 그 지역구에다가 검사 하나 받고 네네네. 윤석열이 가끔 가고 일광일찍 가서 회도 먹고 서로 좋게 가는 거지. 그렇죠. 말 잘 듣는 애로 네. 거기 가가지고 야 하나 깔아놔 하면 바로 깔 수 있는 그렇죠. 애로. 야 그럼 하태경 의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보수라는 그 타이틀도 있었잖아요. 한때는. 네네. 하지만은 또 어떻게 볼 때는 제가 얘기 들어보면 어쨌든 맞는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철퇴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일단 하태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보수 쪽의 또 특징이 뭐냐면 완전 세게 들이받으면 함부로 못해. 막 야이씨. 그렇지. 예를 들면 유승민한테 지금 함부로 유승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유승민한테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유승민 공천 받을 것 같아요. 도리어? 진짜로? 얘네가 어떻게? 머리가 있다면. 윤석열은 싫은데 이 아까 얘기했던 브레인이라는 애들. 네네네. 우리 지난 시간에 저런 거 다뤘잖아요. 그 찌라시. 그 유승민은 없었잖아. 없었죠. 예. 그러니까 유승민이 나가면 이게 세력화가 되는데 네. 얘를 공천을 주면은 갈등하거든. 그렇죠. 야 나 여기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내가 나가 안 나가 우리 새끼들은 다 날아가는데 이 정치 비정하거든요. 내 새끼들 아닌데 뭐 니들 인생은 니들이 알아서 얘네는 아웃인데 나는 돼? 그럼 얘는 거기 남아 있는 거죠. 그럼 이 세력화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정당도 참 굉장히 힘든 게 정당이 뜨려면 대선 주자가 있는 정당이래야지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승민은 대선 주자가 맞잖아. 얘가 공천을 못 받아가고 나가게 되면 신당이 만들어졌을 때 대선 주자를 갖고 있는 신당이 되기 때문에 파급력은 장난이 아닌 거죠. 있죠. 그래서 도리어 머리가 있다라고 하면 유승민은 공천을 줄 것 같다. 굉장히 그 고차원적인 그 판단이시네요. 네네. 저는 이런 생각 전혀 못 해봤습니다. 유승민은 어떻게 좀 열린민주당에 유승민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우리는 뭐 배고파도 원칙과 상식을 우리 진보 진영이 아니면 안 받는다. 대단하십니다. 이것도 홍보 한번 쓱 들어가겠어요 또. 그렇죠. 그래서 저 혹시 이제 지금 윤석열 신당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이 입당한다라고 하면 거절하겠습니다. 제가 원외 여당의 대표가 될 수 있지만 윤석열이 와서 당비 300만 원씩 내면서 내가 하겠다.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여기도 급이 있어. 그럼 여기도 당대표야. 일단 IQ가 3자리가 돼야 돼요. IQ 2자리 우리 안 받습니다. 만약에 진짜 이거 뭐 웃자가지고 하태경이요, 하태경 안 받지요. 안태경도 안 받고. 당연히 안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받기로 했잖아요. 용해인 의원. 용해인 의원이 올 리는 없지만 오면 받죠 당연히. 용해인 의원은 받고. 네. 알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호불호가 강하신 분입니다. 네. 아시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뭐 국민의힘은 사실 뭐 다룰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누가 떨어질 것인가, 공천 못 받을 것 정도. 한 명만 더 꼽아주신다면 또 누가 있을까요? 공천을 못 받을 현직 의원이다라고 하면 저는 도리어 굉장히 충성을 다했는데 영향력이 없는 뭐 이런 의원들. 국절 같은 예를 들면.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복덕금이라든가. 복덕금. 뭐야? 얘는 어쨌든 뭘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뭘 했는지는 모르겠고. 잠깐만. 정미경 이런 양반 받을까요? 또 공천을?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정미경을 양천에다가 넣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조수진하고 같이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서로 싸우게 해가지고. 그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정미경도 이제 대중에 대해서 얘가 너무 그 태극기 심볼처럼 돼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느낌이. 얘네가 그래도 좀 수도권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배제하지 않을까 도리어. 그런 생각이 썰입니다. 썰입니다. 근데 제가 하필이면 양천구에 살거든요. 네네. 내가 무슨 죄야? 얘네가 계속 양천구에서 만약에 나온다고 해서 계속 언론에 나온다면 저는 굉장히 괴로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분 중에 누가 후보가 되든지 간에 저는 찍지 않을 거니까 일단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약간 정치적인 내용이 아니면서도 정치적인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요즘 이 치안이 너무 불안하잖아요. 치안이요? 치안, 이한, 치안. 네. 치안. 네. 안 불안하세요? 저는 좀 솔직히 딸이 있다 보니까 네네. 요즘 그 칼부림, 묻지마 칼부림 이런 거 볼 때마다 너무 불안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가족들이 혹시나 괜히 어디 나가서 이렇게 다치진 않을까. 네. 그리고 요즘은 또 예고를 해. 네. 내가 어디 가서 칼부림 할 거니까 니네 조심해 이런 세상인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치안이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맞죠.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 왜 그런 범죄가 일어났을까 하고
그다음에 정말 그게 온 사회가 떠들썩할 정도로 공포에 떨어야 되는 건가라는 두 가지 측면인데 네네. 일단은 이 사람들은 아픈 사람이거나 분노에 찬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전에는 왜 없었는데 요즘에 이러냐? 시민단체나 복지단체에서 케어를 해주던 사람들이 자금이 끊기면서 그 케어를 못 받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의 그 분노를 가지고서 사회로 나와서 범죄를 네네. 저지르는 것 같고 네네. 또 이왕 이렇게 발생한 거 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자. 어쨌든 좀 끔찍한 사건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소비하고 있는 미디어나 정부 여당을 보면 너무 과해요. 그 도리어 이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게 만들면 네네네네. 인간이 기본적으로 공포를 느낄 때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얼마 전에 또 의아했던 게 전국에 있는 맘카페를 중심으로 동일한 글들이 뿌려졌어요. 뭐였죠? 한국 사회가 너무 흉흉하다. 이번 칼부림이나 이런 거랑 관련돼 갖고 네네. 뭐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지 뭘 이런 이상한 글이 그냥 도배가 됐는데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업체에서 바이럴 마케팅을 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흔히 말하는 이 댓글을 달거나 그렇죠. 여론을 조작하는 네, 애들이 네. 공포 분위기를 더 확산시키려고 했던 것도 가능성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보수가 선거를 치르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하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적인 성향을 띌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또 안전한 정부한테 기댈 수밖에 없고 네. 정부가 더 힘을 받게 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어떤 복지 정책이나 복지 혜택을 계속 줄여가고 있잖아요. 네. 이 정부는 또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이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또 나와서 이렇게 그렇죠. 소위 말하는 사고나 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니까 그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 개인적으로는. 자, 근데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어쨌든 간에 대책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사람들이 안심하려면은 치안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인데 네네. 그 중에 하나 정부가 선택한 게 장갑차예요. 네. 이게 뭔 개짓이야.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저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거랑 맥이 닿는 게 네. 좀 더 과하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위험하다라는 거를 느끼게 하고 그럴 때 네. 너무 내가 불안한데 주변에 막 기관총을 들고 있는 경찰 특공대가 지하철역을 순찰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안심될 것 같아요. 지독게 끌고 다니면서. 안심되면서 약간 보호받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지. 이건 인정이죠. 뭐 네,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과하게 대응을 하고 정부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만들려고 하는 전략이다. 근데 이런 게 저는 그냥 왠지 그 70년대, 80년대 맞습니다. 그런 가장 일차원적인 그런 방책인 것 같아서 좀 그렇더라고요. 후지죠, 개인적으로. 진짜로. 네. 후지기도 하고. 네. 근데 가만히 보면 일반 시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거부 반응을 느끼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요? 장갑차라든가 경찰들이 무장하고서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참 공포에 대해서는 그 공권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노린 것 같다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면 이걸 과연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건 네. 사실 미봉책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좀 뭔가 그 정책에 관련돼서 이렇게 자본을 투자를 하고 그걸 계속 케어를 해줘야 해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좀 자라나게 해줘야 하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빨리 못하게 해 하면서 그냥 장갑차만 투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얘들이. 근데 아마 이제 입법 네. 그 노력이 같이 병행이 될 거예요. 네. 아마 법무부에서는 그래서 처벌을 강화한다든가 네. 그리고 또 극단적으로는 이 사형 집행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사용제도에 찬성하십니까? 저는 반대하는데 네.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큰 틀에서 사형 제도는 반대하는데 정말 죽여야 된다라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있죠. 그럼요. 근데 그런 범죄자 하나 사형수 하나 집행해 버리는 거지. 예를 들면 뭐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 본보기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강력한 공권력을 통해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주고 사회에서 격리해야 되는 이런 범죄자들은 강하게 무관용에 뭐 윤석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원칙 무관용 이렇게 하면 도리어 정치적인 성향이 이렇게 어떤 특정 정당이나 이 치우치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안도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정부가 그런 걸 또 노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쪽으로 자기네들 세를 결집시키려고. 네, 맞습니다. 그럼 오히려 이런 묻지마 살인이나 묻지마 칼벌림이 현 정부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지지율이 빠질 수 있는데 네. 이걸 크게 부풀렸다가 어. 결국 해결을 했다라는 걸로 네,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그러네. 선거 직전에 이제 안전한 뭐 한국 뭐 그다음에 그동안에 준비했던 게 이런 것들이다. 뭐 경찰은 이렇게 잘하고 있고 검찰은 이렇게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렇게 대응한다라고 만약에 광을 팔면 네네네. 도리어 결과적으로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옛날 그 88년도 서울올림픽 때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 노숙자들, 뭐 네. 옆에 그 그지들, 아니면 옷 사는 사람들 그 거리에 보이면 안 되니까 전부 다 쫓아낸 거, 그렇죠. 다 쫓아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깨끗한 서울,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앞으로 뭐 발전 있는 서울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고통받는 사람들, 그렇죠. 내 거주지에서 쫓겨나서 네.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그 후유증에 자살하신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괴를 같이 한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땜빵으로 그냥 장갑차 한 대 놓고 그렇게 해서 안정감을 주고 표를 모은다 그런 느낌이네요. 이거 네. 진짜 야, 이 정부가 정말 점점 싫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국가폭력이라는 단어가 참 어울리는 네.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네. 정부가 뭐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네. 일단 일방적인 파쇼 정권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BTS 문제도 그렇고 네, 네. 뭐 가수들 저거 하는 것도 그렇고 요번에 아까 얘기했었습니다만 K-팝 공연 때문에 KBS 가요 프로그램 하나를 그냥 날려버렸잖아요. 날려버렸어요. 그날 그렇죠. 같은 날 겹치니까 너네 다 빼오면 되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응할 때 야 그럼 장갑차 다 풀어버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 정말 그 폭력적으로 뭐 그러니까 무대뽀로 그냥 그러니까요. 정책을 추진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버릇을 잘못 들인 것 같아. 처음에 그냥 무대뽀를 먹히니까 네. 야 그냥 해 다 돼 이렇게 그렇죠. 하니까 이게 지금 계속 또 그 밀어주고 네. 도와주고. 자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제 녹화 기준으로 본다면은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그 K-팝 콘서트라고 해야 하나요? 네네. 그 잼버리 네. 대회를 땜빵을 하기 위해서 급조된 그 저 콘서트가 내일 열리는데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정말 이건 진심인데 아무 사고 없이만 아유, 끝났으면 좋겠다. 인명 맞습니다. 피해 없이. 예. 근데 그건 내 바람이고 저는 안전사고가 일어날 것 같아갖고 그게 제일 불안하죠. 걱정이에요. 이게 사실 뭐 제가 뭐 공연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도 이제 많이 행사도 해보고 소위 저기 공개 방송 같은 거 해봤을 때 그 뒤에 무대 설치를 하는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굉장히 불안하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무대가. 그러니까 무대를 그 세팅하는 그 구조물 자체가 구조물 자체도 네. 그렇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은 그 예행 연습 그러니까 리허설을 못했다고 제가 얘기 네.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공연 무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리허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 특효. 그러니까 어떻게 쏴서 뭐가 떨어지고 뒤에 화면 어떻게 열고. 네. 근데 그런 걸 다 빼더라도 네. 무대 자체가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는 데다가 이미 오늘 그 태풍을 한번 맞고 그대로 설치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혹시나 안전사고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다가 무대에 지금 몇 명이 올라가 밴드, 뭐 여러 가지 악기, 그리고 또 저기 백댄서들 막 올라가서 춤추고 뭐 하면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예,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안전사고가 걱정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급조해서 하는 이유가 사실 어떻게든 그 잼버리 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됐다는 그거 하나 땜빵하려고 하는 이유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또 마지막 폐영 이후로 공연을 미룬 건 아마 조기 이탈을 방지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일날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K-팝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 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공연을 보고 그렇죠. 그래 난 더 이상 못 있겠다 집에 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그걸 해나갔고 결국 애들을 그냥 호구 잡는 거죠. 그렇죠. 못 나가게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콘서트로 볼모로 잡아놓은 거죠. 그렇죠, 그죠? 그렇죠. 니네 이거는 보고 가고 싶잖아 이런 식으로.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잼버리 대회 그 어떤 취지라는 게 사실은 네. 각 세계의 청소년들끼리 모여서 서로 고생하고 뭐 하면서 문화를 서로 또 나누고 그렇죠. 이런 게 목적인데 지금은 완전히 관광 투어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네. 뭐 일단은 지옥 체험을 먼저 하고 지옥 체험을 한 이후에 네. 이제 관광 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저기 뭐 청와대도 가고 무슨 민속촌 같은 데도 가고 가고. 그래서 뭐 춤도 추고 뭐 진짜 이게 사실은 그 잼버리라고 하는 건 그 스카우트라고 하는 그 집단의 어떤 고유 문화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 사실은 그게 열리든 안 열리든 아무 관심이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게 전 세계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고 네네네. 그리고 전 국민이 지금 잼버리가
무사히 끝나야 된다라고 맞아. 막 기원하고 있는 게 이게 정말 비정상적인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여가부 장관은 뭐 굉장히 뭐 성공리에 뭐 그래도 뭐 마무리될 것 같다 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양반 이거 끝나고 나서 뭐 어디 소환되지 잘리는 거죠 뭐. 바로 잘리는 걸로. 그리고 이제 여가부 폐지로 네. 화제를 전환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안 그래도 여가부 폐지를 하려고 했는데 그쵸. 지금 여가부 폐지가 카드를 분명히 던질 거거든요. 그럼 민주당에서 반대를 못하지.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네. 지금 여기서 여가부 폐지를 하겠다고 국민의힘에서 나오는데 민주당이 왜 여가부를 폐지하냐 그러면 지금 여가부는 완전히 미움털이 박혀 있잖아요 국민들한테. 그렇죠, 그 상황에서 너네 여가부를 옹호하는 거야? 너네 패미정당이네? 이렇게 또 프레임이 가능하니까 야. 여가부는 이제 폐지 수준으로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힘의 그런 양아치 머리는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그렇죠. 걔네 사실. 학원 다니나 봐. 아, 나도 속성으로 좀 끊어줘. 좀 배우게.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프레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원하는 거 딱 빼고 또 그리고 이 대회도 이 정도면 뭐 마무리 잘한 거 아니냐. 네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가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지금 이 잼버리가 대한민국의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근데 이제 미친 되게 소리지. 웃긴 게 뭐냐면 그 발언을 하기 직전에 네네. 이상민이 뒤에서 귓속말을 해줘요. 아, 그랬나요? 이상민이 뒤에서 이렇게 막 김현숙한테 뭐 촉촉촉 얘기해.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김현숙이 대한민국의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얘네가 이 김현숙이 딱 봐도 좀 바보 같잖아요. 그치. 그게 낚은 거야. 야 이게 어차피 네가 총대를 내라. 라인을 준 거지. 아니 그 멘트에 위기 관리 능력이 없네. 그걸 이상민한테 들었어. 그러니까. 하필이면.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일단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위기 관리 능력이다라고 하려면 어떤 외부 변수에 의해서 위기가 생기고 그걸 관리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지네가 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네가 위기 관리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해공갈단도 아니고. 아, 이거 참 웃기는 놈들이네, 진짜.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 아이들을 거기다 위기 상황에다 몰아넣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진짜 위기지. 맞습니다. 지들이 무슨 위기 관리 능력이야? 미친놈들. 근데 이제 아이고. 원래 애초에 지금 이 행사는 중앙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던 게 맞는데 그쵸. 어쨌든 여하튼 간에 그 이후에 지금부터는 중앙정부가 떠맡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도 너무 웃기는 그러니까. 거예요. 네. 저는 요 며칠 사이에 좀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웃는 게 아닌데 175명 예멘에서 참가한 사람들 안 왔다면서요? 홍성으로 이제 가갖고 홍성에서는 뭐 군비 들어가고 기숙사 준비하고 또 애들 고생했으니까 분위기 좀 잘 맞춰보려고 우리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중앙정부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175명분 부패를 맞춰놓은 거야. 어이구, 야, 이거 대단한데. 근데 밤 9시가 되도록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무슨 뭐 관리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행안보다 얘기했겠죠. 근데 알려줄 수 없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얘네는 입국을 안 했대요. 안 했어. 입국 자체를 안 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지금 판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다. 야, 웃기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음모겠죠. 저는 음모라고 믿습니다만 무슨 얘기가 도냐면 4만 5천 명이 지금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네. 실제 4만 5천 명이 아닐 거다. 인원수를 부풀려서 중간에 누가 슈킹을 한 것 같다. 그 인원마저도 슈킹.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175명 당연히 그 4만 5천 명에 합산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최소한 175명은 안 안 왔다라는 게 왔죠. 증명된 그렇죠. 거니까 네. 실제 처음에 발표했던 인구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살다가 이런 정보는 처음인 게 그래도 인원은 맞춰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아니 인원마저도 지금 틀린 상황에서 이 대회를 개최를 했다는 자체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면 이걸 이제 정치적인 논점에서도 그렇게 중요하지만 이제 어쨌든 대회는 끝날 거고 네. 끝나고 나면 어쨌든 책임은 누군가 져야 하는데 네네. 이제 일반은 어쨌든 여가부일 거고 네. 이반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전북도. 전북도. 네네네. 그렇죠. 전북도도 이번에 그 김관영 그 도지사가 좀 약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북도도 잘못한 게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일단 우리 정부의 특징은 희생양을 찾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북도는 좋지. 왜냐면 민주당이고 예. 거기다가 이제 집행을 이쪽에서 했다라고 하면서 여기다 덤태기 씌우면 여가부도 딱 좋은 게 안 그래도 폐지하는 게 공약이래 갖고 폐지를 해야 되는데 이 둘을 희생양을 삼으면 중앙정부는 빠져버리고 여가부 없애고 전북도 수사하고. 근데 전북도 공무원들이 이제 아마 중간중간에 외유성 출장 간 거부터 시작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될 것 같다. 아니면 감사원이 들어가든가. 맞아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일반인들도 이제 감찰이나 아니면 뭐 검찰에 경찰들 불려다니면 힘든데 네. 공무원들은 더 그게 그렇죠. 위축이 되잖아요. 당연히. 그럼 없는 사실도 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또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게
진안을 가야 되는 버스가 있었어요. 예, 진안, 예. 진안으로 이제 애들이 내려가야 되는데 네, 네. 그럼 애들은 외국 애들은 버스를 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안이니까. 그럼 얘네는 진안을 가는지 어딜 가는지 모르잖아. 근데 버스가 군산을 간 거야. 다른데 진안하고 군산은 완전히. 그래서 군산에 내려준 거예요. 근데 기사는 군산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 얘네 내렸는데 군산에서 당황한 거야. 오지 말아야 되는데 온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인근에 대학교 기숙사 비워가지고 갑자기 막 급조해 갖고 넣고. 진짜 엉망. 그 기숙사에 있는 대학생들이 야 그럼 우리 배민 시켜서 얘네 먹여야 네, 되나? 네. 막 그렇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오. 근데 약간 뭐 이건 좀 다른 얘기면서도 유사한 얘기인데 그 이제 내일 열릴 그 대회 있지 않습니까? 대회를 어쨌든 치르려면은 네. 우리가 이제 여러 스텝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PD도 있어야 하고 카메라도 있어야 하고 효과도 있어야지만 또 중요한 게 그 라인업을 짜는 작가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공연이니까. 네. 근데 지금 작가 협의회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단체방. 네. 거기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네. 10일, 11일 양 이틀간 일할 작가 구합니다. 진짜로? 그럼 내가 작가니까 알지. 예. 그래서 마지막 멘트가 뭐냐면 네. 제발 도와주세요. 헐. 왜냐면 급하니까. 그치. 왜 지금 갑작스럽게 이 공연이 지금 오더가 떨어졌으니까 누군가가 그걸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어. 근데 아시다시피 그 라인업이 또 여기저기서 끌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 안 나오면 너 니네 소속사 너네 세무조사 들어간다 뭐 이렇게 됐겠지 또. BTS 안 와? 막 이러니까 어쨌든 간에 막 왔어요. 네. 그럼 얘네들 관리할 때 뭐 어디서 동선도 다 짜놔야 할 거고 그렇지. 순서도 짜놔야 할 거고. 그렇죠. 거기다 비가 오니까 또 각자 그래도 매니저들이나 이쪽에서는 또 얘기거리도 있을 거죠. 네. 어떻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걸 관리할 사람이 작가밖에 없거든요. 근데 작가가 없어. 지원하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지금 나 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작가라고 하면서 그 무대를 즐기는 그러니까. 거지. 아이고, 유닛을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보겠어. 아이고 내가 그냥 얼른 안아줄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지금 엉망진창으로 흘러갈 것이다. 네. 현재까지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네. 솔직히. 하지만은 저희들이 원하는 바는 뭡니까? 안전하게. 그렇죠. 안전하게만 네. 원합니다, 진짜. 이렇게 엉망진창인데도 안전하게 끝나길 바라는 이 국민들의 마음. 이걸 진짜 알아주셔야 합니다, 진짜. 지금 또 그 시중에서는 당근마켓이라는 중고 거래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잼버리 의상을 구한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예. 그런 그 오퍼들이 많이 들어와 있대요. 나도 나 뉴진스 너무 보고 싶은데 네, 그렇지, 잼버리 그렇지. 옷이 없네. 그렇지, 그 잼버리 옷을 누가 만약에 팔면 그거 입고 이제 상암 구장에 들어가려고. 네, 네, 맞아요. 어차피 인원파악도 안 되는 거고. 뭐 서암동 한번 갔다 오시죠. 내일 그 잼버리 옷을 구해갖고 내가 일단 잼버리 옷만 입으면 청소년으로 보이잖아요. 그거 뭐 동의 못 하겠네. 네. 아니 그래도 어쨌든 근처만 가도. 예, 예. 잼버리 옷 입고 뭐 약간 어눌한 한국말 쓰면 안녕하세요. 나랑 같이 가. 안녕하세요. 네, 한국 좋아요. 사랑해요, 코리아 막 이러면은 막 들여보내줄 거 아니야. 난 중국 여기 태국. 난 중국 태국 이렇게 해서. 태국 저기 샤워장에서 훔쳐봤던. 그래서 막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하여튼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잼버리 이거. 근데 제일 걱정은 그 야영장을 떠날 때 버스가 1000대가 왔었어요. 그러네. 그래서 버스 1000대가 서울 야영장을 떠나는데 12시간이 걸렸대요. 예. 그럼 이제 내일 다 모여야죠. 전국에서 차가 다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로. 그렇죠, 금요일 날 오후에 예. 서울 시내 교통말이 일어납니다. 야, 상암동 또 아시겠습니다. 다음에 상암동에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죠, 예. 그럼 버스가 대략적으로 뭐 시간을 조절한다라고 해도 겹칠 테고. 그렇죠. 최악의 경우에 1000대가 일렬로 줄을 쓴다라고 하면 네. 11km예요. 버스 줄만. 11km? 와. 그러니까 왜냐면 버스가 대략 한 11m 정도 되는데 그렇죠, 1000대니까 그러네. 만 1000m잖아요. 네, 그러네요. 정확히 11km. 그럼 11km가 버스가 줄을 서야 되는데 네. 어쨌든 입장시켰다고 치자고요. 네. 끝나는 시간에 애들이 가야 되는 건 동시다발적이라 그렇죠. 되잖아. 우르르 또 버스 나오고. 어떻게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한 대씩 와갖고 그 문 앞에서 태운다라고 하면 그럼 12시간, 13시간이 걸려. 그렇죠. 근데 이게 내일 폐영식이 5시 반이니까 공연은 7시쯤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2시간 정도 공연한다 그러면 밤 9시입니다. 9시죠. 네. 밤 9시부터 12시간 만약에 딜레이 되면 다음날 아침 9시예요. 이야. 얘는 다음날 출국인데 네. 어디에서 잘 거며 그렇죠. 나는 이게 지금 제일 걱정이에요, 사실. 야, 이거는 최악이다. 내일이 진짜 더 문제네요. 그렇죠. 끝난 다음이 저는 끝난 다음에 과연 얘네가 어딜 가서 잘 거며 네네. 다음날 공항까지는 또 어떻게 이동할 거고 아무 생각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저희가 이게 업로드되는 게 이미 그 폐영식이 되고 나서 공연도 끝났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언을 하나 해보죠. 예언. 네. 그러니까 내일 틀림없이 그러니까 안전사고 말고 네. 이동적인 사고는 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예언하시는 겁니까? 네네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군산에 간 차도 있었다고 했는데 네네네. 공항 간다 그래서 갔더니 김포공항이라든가 김해공항이라던가. 딱 눈 떴더니 어. 여기는 그냥 국내선만 다니는데요. 뭐 그렇지, 이래갖고 그렇지. 비행기 놓친다든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그 동선상.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이것도 예언입니다만 내일 민원 엄청 쏟아질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왜냐면 그 구조가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또 성산대교 넘어가는 길도 네. 있고 거기 거주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라인에 그 11km, 뭐 10km 이렇게만 쌓여도 도로가 또 되게 좁아요 그쪽이. 네. 엄청나게 막히면서 그 민원 엄청 들어올 겁니다 진짜. 요거는 저희들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100%. 하여튼 내일 안전사고만은 안 일어나길 바라면서 일단 그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 소주 한잔 하시죠 그냥. 예. 아니 먹을 수가 없어 사실은. 여러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 저희는 설마 또 술 먹겠습니까? 네, 방송에서. 그렇죠. 저희들이 그만큼 우리가 구독자가 아쉽다. 아쉽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이 제작사의 압력을 받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꿈에도 나와. 꿈에도. 그러니까 예. 꿈에도 팔자가 계속 보이잖아. 내 팔자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888 막 이렇게. 아우, 지겹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우리 정사 씨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주변에 좀 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자 1000번째 되시는 분에게는 소주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좀 많이 좀 근데 해주시고. 1000번째 구독자는 소주를 주는데 어떤 사람이 1000번이 됐어. 근데 한 사람이 빼는 거야. 아니, 지가 뺐다가 다시 자기가 1000번째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지? 2병을 드리겠습니다. 뭐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요. 네. 여러분들 좀 많이 좀 소문도 좀 내주시고 우리 정사친 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